서울 여의도 증권가 붉은색과 파란색 숫자들이 쉴 새 없이 깜빡이는 전광판 앞에서 사람들의 표정은 굳어 있습니다. 단 1원의 차이가 기업의 생사를 가르고 국가의 신용 등급을 위협하는 이곳에서 지금 우리 모두가 주시하고 있는 단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1,400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여행 경비가 조금 비싸진 불편함일 수도 있겠지만 거시경제를 다루는 이들에게 1,400원이라는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심리적 마지노선이자 과거 우리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위기의 신호탄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환율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파괴했는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금 그 공포의 숫자가 우리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전 세계의 달러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진공청소기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킹달러의 공습입니다.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가 치솟으면서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원화의 가치는 맥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삼곡가오의 파도가 동시에 몰려오고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에 대한 의구심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위기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와 같았다면 지금 다가오는 위기는 서서히 뜨거워지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우리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경제 구조상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 물가 폭등은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지갑을 털어갑니다. 지금 거리는 평온해 보일지 모릅니다. 식당은 여전히 붐비고 백화점에는 사람들이 오갑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외국인 자본의 이탈 조짐 치솟는 수입 물가, 그리고 갚아야 할 달러 부채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1,400원이라는 환율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과연 이 파고를 견뎌낼 수 있는가? 아니면 또다시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숫자가 보내는 경고를 정밀하게 해부하고 킹달러가 어떻게 한국 경제의 목을 조여오는지, 그리고 이 소리 없는 전쟁터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냉철하게 추적해 볼 것입니다. 공포는 무지에서 비롯되지만 위기의 실체를 정확히 알면 생존의 길은 반드시 보입니다. 지금부터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겠습니다. 경제 위기는 언제나 가장 약한 고리에서 먼저 파열음을 냅니다. 1,400원 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치기 전 이미 우리 경제의 방파제 곳곳에서는 균열의 조짐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뚜렷하고 뼈아픈 신호는 바로 무역수지 적자의 장기화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원자재를 사다가 가공해서 다시 내다 파는 가공무역이 우리 경제의 심장입니다. 그런데 1년 넘게 이어지는 무역수지 적자는 이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벌어들이는 달러보다 쓰는 달러가 더 많아진 상태. 이것은 곧 국가의 현금 흐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뜻입니다. 과거 1997년 외환위기 직전에도 우리는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며 달러 곳간이 비어갔습니다. 물론 지금은 당시보다 외환 보유고가 넉넉하다고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은 냉혹합니다.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되는 순간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른바 쌍둥이 적자의 공포입니다. 무역에서 돈을 못 버는 경상수지 적자와 정부 살림살이의 구멍인 재정수지 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이 현상은 대외 신인대 치명타를 입힙니다. 한국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이 들썩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안전한 투자처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순간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의 이탈, 엑소두스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단순히 환율이 올라서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를 지탱하던 펀더멘털, 즉 기초 체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부진, 중국 시장의 침체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성 등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1,400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환율의 상승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했음을 알리는 요란한 경보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L400원이라는 고환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일까요? 그 메커니즘은 마치 도미노처럼 정교하고 파괴적입니다. 첫 번째 타격 지점은 수입 물가입니다. 우리는 석유, 가스, 밀가루 등 필수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달러 값이 비싸지면 같은 양의 기름을 들여오기 위해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생산 비용 증가로 직결되고 시차를 두고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에 반영됩니다.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고 점심값 런치플레이션이 뛰고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모두 이 수입 물가 상승이라는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진 결과입니다. 기업들은 마진을 지키기 위해 가격을 올리거나 투자를 줄이고 채용을 동결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의 입구입니다. 두 번째 타격은 자본 유출 방지를 위한 고금리의 강요입니다. 한국은행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환율을 잡기 위해서는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려야만 합니다. 만약 미국보다 한국의 금리가 현저히 낮다면 글로벌 자본은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미국으로 떠나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고 이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영혼을 끌어모아 집을 산 영끌족과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들에게 이자 폭탄이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가게는 지갑을 닫고 소비가 위축되니 기업은 물건이 안 팔려 다시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됩니다. 이처럼 킹달러는 단순히 환전할 때 손해를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식탁 물가부터 대출이자 그리고 일자리까지 경제의 모든 혈관을 타고 흐르며 고통을 전이시키는 보이지 않는 전염병과도 같습니다. 이 거대한 메커니즘 속에서 개인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율 전쟁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가 킹달러의 공포에 떨고 있지만 그 결과는 각국의 경제 체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을 봅시다. 일본은 엔저 엔화 약세를 용인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도지만 수입 물가 폭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반면 기초 체력이 약한 신흥국들의 상황은 처참합니다. 스리랑카나 파키스탄 같은 국가들은 이미 달러 빚을 갚지 못해 국가 부도 사태를 맞거나 IMF에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과거 남미의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가 겪었던 초인플레이션의 악몽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튀르키예 터키의 경우 리라화 가치가 폭락하며
국민들이 자국 화폐를 버리고 달러나 금을 사재기하는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어디쯤 위치해 있을까요? 우리는 일본과 같은 기축통화국도 아니며 그렇다고 기초가 아주 부실한 신흥국도 아닌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지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르다 라는 안일함이 위기를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은 풍부한 외환 보유고와 통화 스와프 체결을 통해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당시에는 전 세계가 돈을 푸는 시기였다면 지금은 돈을 걷어들이는 시기입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말라가는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수출 중심의 개방형 경제는 외부 충격에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이 감세 정책 한 번 잘못 발표했다가 파운드화가 폭락하고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던 사례는 선진국이라도 시장의 신뢰를 잃으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는 누가 먼저 쓰러지나를 지켜보는 살얼음판과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투기 자본은 약한 고리를 찾아 하이에나처럼 배회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그 먹잇감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가 한국 경제의 내륙 깊숙한 곳, 바로 부동산과 기업 금융시장에 도착했습니다. 1,400원 환율이 불러온 고금리 기조는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이자 뇌관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저금리 유동성에 취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던 건설 현장들은 이제 돈맥 경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재비는 폭등했고 미분양은 쌓여가는데 돈을 빌릴 금리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설사 몇 곳이 문을 닫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고 결국 금융 시스템 전체의 신뢰 위기로 번질 수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레고랜드 사태가 보여주었듯 채권 시장의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아무리 우량한 기업이라도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흑자 도산의 공포가 현실화됩니다. 기업들의 상황도 절박합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비용은 늘었는데 고금리로 인해 갚아야 할 이자 비용은 2배, 3배로 불어났습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이른바 좀비 기업들의 연명치료가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는 순간 외화 부채가 많은 항공, 해운, 에너지 기업들의 장부에는 막대한 환차손이 기록됩니다. 이는 기업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고 다시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결국 기업은 생존을 위해 투자를 줄이고 구조 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희망퇴직, 신규 채용 축소라는 단어들은 바로 이 거시경제의 압력이 개별 기업의 인사팀 책상 위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주식시장의 폭락은 이러한 기업들의 미래 가치가 쪼그라들고 있음을 선반영하는 것입니다. 자산시장의 거품이 꺼지는 소리는 비명소리보다 더 날카롭게 우리 경제를 핥히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운전대를 잡은 정부와 한국은행의 고심은 깊어만 갑니다. 그들은 지금 불가능한 삼위일체 Impossible Trinity의 딜레마에 갇혀 있습니다. 물가를 잡고 환율을 방어하려면 금리를 미국 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한미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외국인 자본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한국을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자니 1,9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터질까 두렵습니다. 금리 인상은 영끌족과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억누르고 돈을 풀자니 원화 가치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수입 물가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됩니다. 진퇴양난 외통수입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매번 금융통화위원회 때마다 고통스러운 선택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도 한계가 명확합니다. 1,400원 선을 지키기 위해 달러를 팔아 원화를 사들이는 구두 개입과 실 개입을 병행하고 있지만 이는 소중한 외환 보유고를 태워버리는 일입니다. 1997년 IMF 당시 우리는 곳간이 비어 국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지금의 외환 보유고가 세계적인 수준이라 해도 투기 세력의 공격 앞에서 무한정 버틸 수 있는 총알은 없습니다. 결국 정부는 한미 통화 스와프 같은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거나 수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달러 유입을 유도하는 우회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일 뿐입니다. 현재의 환율 위기는 단순히 통화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중 패권 전쟁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이 펀더멘털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어떠한 정책적 방어막도 거센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정책 당국이 외줄타기를 하는 동안 그 아래를 지나는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갑니다. 거시경제의 폭풍우 속에서 개인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이제 투자의 시대가 가고 생존의 시대가 왔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자산 시장을 지배했던 벼락거지 면하기 위해 빚내서 투자한다는 공식은 폐기되었습니다. 1,400원 환율과 고금리 시대의 첫 번째 생존 수칙은 철저한 디레버리징 딜레버라깅, 부채 축소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줄이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섣불리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것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의 바닥은 누구도 알 수 없으며 지금은 수익률보다 자산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시기입니다. 유동성이 말라가는 시기에는 현금 자체가 최고의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의 통화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킹달러 현상은 원화 자산만 보유하는 것이 얼마나 큰 리스크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달러 예금 달러 ETF 혹은 미국 국채와 같이 원화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배분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투기가 아니라 내 자산의 구매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기제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업무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산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근로소득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빛을 발합니다. 구조조정의 칼바람 속에서 자신의 직무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현금 채굴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헤지 수단입니다. 지금은 공격수가 아닌 수비수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납작 엎드려 버티는 것, 무리하게 기회를 쫓기보다 리스크를 관리하며 다음 사이클을 기다리는 인내심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환율 1,40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고속 성장해온 한국 경제에 켜진 경고등이자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위기를 펀더멘털 강화와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다시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하다 서서히 가라앉는 배가 될 것인가. 킹달러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멈추면 다소 진정될 수 있겠지만 인구 감소, 제조업 경쟁력, 약화, 지정학적 리스크와 같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숙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환율이 다시 1,200원대로 내려간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썰물이 빠져나가면 누가 발가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드러나듯 위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경쟁력 없는 기업과 준비되지 않은 개인의 민낯이 드러날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기억하고 대비하는 자에게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1997년의 고통이 우리에게 기업 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가르쳤고 2008년의 충격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가져왔듯 지금의 1,400원 공포 또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예방주사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며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하고 기업은 기술 초격차를 통해 환율에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은 경제를 보는 눈을 뜨고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길러야 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 오지만 깨어있지 않은 자에게 새벽은 그저 또 다른 어둠일 뿐입니다. 1 400원의 경고.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